채권 투자, 아마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도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채권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직접 채권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 혹은 지인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돈터치 때 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부정적인 댓글이 꽤 달렸더라고요. 일반인들은 금 투자에 관심을 꺼야 한다, 이런 글들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 투자 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 투자가 관심을 받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금 투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금, 채권, 이런 투자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채권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꼭 채권에 투자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도 기본적인 채권 관련 뉴스를 읽는 능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권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따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채권 투자는 어느 때 인기를 끌까요? 최근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선택은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돈을 풀어서 인플레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시중에 있는 돈을 다 회수하는 선택을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금리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예금금리가 높아질 테니 시중의 돈이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던 사람들도 일부는 주식 투자 대신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예금을 합니다. 동시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가 생깁니다. 안정적으로 꽤 괜찮은 수익을 거둬보자, 이런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주식 시장에 돈이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인플레와 금리, 주식 시장, 채권 시장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많이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 국채금리인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해서 증시가 하락했다는 기사 한 번쯤 본 적 있으실 텐데요. 미국 국채는 채권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안전한 채권으로 꼽힙니다. 이 가운데서도 10년 만기 미국 국채가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 달러로 발행되는 여러 나라의 채권 금리가 이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와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오른다, 이러면 시중의 금리가 상승한다는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시장의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타격을 받게 되고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해석되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채권 시장은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이해해야 할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채권은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그냥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줄 테니 증서를 하나 써줘. 그러면 그 증서에 이제 언제까지 갚겠다는 채권의 만기,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는 이만큼 줄게라는 표면이자가 들어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이랑 비교해서 이해하면 쉬운데요. 은행에서 확정금리로 정기예금을 하면 만기에 우리가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잖아요. 채권도 채권을 인수하거나 매입한 사람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채권은 예금과 달리 해약이 안 됩니다. 채권 발행한 사람한테 가서 만기 전에 원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를 했으면 만기 전에 현금화를 하려면 그 채권을 다른 사람과 매매를 해야 합니다. 채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채권의 금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채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을 통해서 받는 돈이 많아질 테니까 채권 가격도 올라가야지, 보통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사실 채권의 금리를 이야기할 때는 표면 금리와 채권 금리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표면 금리는 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에 주기로 약속한 금리고, 채권 금리는 채권의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을 사람들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변하는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기 1년에 5%를 주겠다고 약속한 표면금리가 5%인 채권이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이 채권을 산 투자자는 1년 뒤에
1,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의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10,000원에서 9,500원이 됩니다. 채권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채권을 산 사람은 9,500원의 채권을 사서 1년 뒤에 1,5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익률은 10.5%가 됩니다. 채권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수익률은 더 올라갔습니다. 물론 같은 이치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 수익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채권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국공채, 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 금융회사에서 발행하면 금융채라고 합니다. 발행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채권의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채권의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도 분류가 됩니다. 일정 기간의 이자를 나눠서 예를 들면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주는 이렇게 이자를 주는 채권을 이표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 대신 이자를 감안해서 미리 할인을 해서 채권을 판매하면 할인채, 중간에 이자를 안 주고 만기에 복리로 이자를 주는 채권을 복리채라고 합니다. 이제 채권을 살 때 수익률과 기간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채권의 수익률은 어떨까요? 단기 채권도 있고 장기 채권도 있을 텐데 어떤 게 더 수익률이 높을까요? 장기 채권이 더 큰 이자를 줍니다. 왜냐하면 3년 만기 채권과 30년 만기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30년 뒤에는 그 채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장기 채권들이 더 큰 이자를 약속합니다. 또 채권을 살 때는 채권의 시종 등급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국공채는 안전하겠지만 회사채는 회사가 망하면 만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 적격 등급으로 꼽히는 트러플 A부터 더블 A, A, 트러플 B 이상의 회사채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제 실제로 채권을 매매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장내 거래를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장외 거래를 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은 보통 주식 거래와 달리 장외 거래의 비중이 더 큽니다. 장내 거래는 이제 기관이 보유한 채권 물량을 푸는 걸 우리들이 MTS나 HTS에서 산다고 보면 되고요. 기관의 물량을 증권사가 받아서 고객들에게 팔면 장외 거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 외에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돈터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바로 채권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 투자도 회사채에 투자를 했다가 회사가 망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자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꼭 채권에 투자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도 경제 뉴스를 읽는데 반드시 필요한 채권 이야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